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오늘 이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십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어느 순간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신다고 해요. 우울증에 빠지시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식과 영영 등을 돌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0년, 20년 쌓아온 감정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명절날 자식 가족이 다녀가고 난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왜 이렇게 허전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분명 자식이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그 기분 말이에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을 어디 가서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말하자니 창피하고 자식한테 직접 말하면 더 어색해지죠.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키게 됩니다.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저 우리 세대가 부모로서 배워온 방식이 그랬을 뿐이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들으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마주하게 되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말아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끼리 오늘만큼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싸움이 아니에요. 무서운 갈등도 아닙니다. 정답은 침묵의 누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 안 한 정도가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고 그게 반년이 되면 어느새 넘을 수 없는 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은 적어도 관심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자꾸 떠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무관심은 그저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흐려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잊고 사는 거지요. 바쁘니까요.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잊힘이 부모에게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됩니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식 자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자료예요.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전체 어르신 중에서 자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가 100명 중 3명이 넘습니다.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어르신 전체 숫자로 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마음 무거워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의 3분의 1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혼자라는 것 자체가 건강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WHO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큰 국제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매 시간마다 약 1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1년으로 따지면 약 87만 명이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우울증, 그리고 자살 위험까지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름을 붙이자면 7일간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가시거든요. 첫 이틀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보낼까? 한번 걸어볼까? 망설이게 됩니다. 사흘째쯤 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휴대폰 대신 다른 것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하늘이라든가 베란다의 화분이라든가 잊고 살았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닷새가 지나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이 처음에는 가슴 아프지만 곧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자유로움이에요. 7일째가 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는지, 그동안 누가 그 관계를 떠받치고 있었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을 하시는 동안 마음은 3단계를 지나갑니다. 첫 단계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나쁜 부모인가? 자식이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괴롭힙니다.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에게는 그 중심을 빼는 게 마치 무너지는 기분이거든요. 하지만 견뎌보세요. 죄책감은 진실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만든 착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면입니다.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시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픈 단계지만 이 시간을 거쳐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식의 엄마, 자식의 아빠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건강한 거리를 두면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한쪽이 지쳐서 결국 무너지지만 균형 잡힌 관계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4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매달리는 마음은 다릅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의존은 무겁지요. 둘째, 도와주되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털어주거나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은 결국 두 사람 다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셋째, 기다리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삶은 흘러가야 해요. 휴대폰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으세요. 넷째, 외로워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느낍니다. 다만 그 앞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와의 통화에서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가? 둘째, 그 통화는 안부였는가? 부탁이었는가? 셋째, 최근 자녀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있는가? 넷째, 내가 아플 때 그 사실을 자녀에게 솔직히 말하는가? 다섯째, 자녀와의 관계를 빼고도 내 하루를 채우는 즐거움이 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밤만큼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아 주세요. 자녀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바람을 쐬고 천천히 차 한 잔 드세요. 단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자식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찾으시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또 한 달이 흐르고 또 1년이 흐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점점 더 작아지시고 점점 더 외로워지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십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행복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 영상에서 또 만나 뵙고 싶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봅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